두 번째 주제로 또 넘어가야 할 텐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속보가 있었습니다. 강서구청장 선거 12일 만에 드디어 혁신위원장이 결정이 됐는데 바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입니다. 첫 일성으로 많은 사람 내려오고 또 바뀌어야 된다.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. 자,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에게 전권 주겠다고 했고 오후 3시쯤에 또 두 분이 만났거든요.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분위기 어땠는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. 며칠 전에 우리 대표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해주셨습니다. 진정으로 좀 도와달라 이런 대화를 나눴고 또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우리가 동갑입니다. 제가 몇 달 빠릅니다. 제가 형님. 네, 그렇죠. 형님이신데 뭐 하여튼 동갑이니까 대화도 아주 편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. 네, 두 사람이 59년생 동갑내기. 다만 김기현 대표는 빠른 생일이라는 거. 네, 자 혁신위원장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네. 정치에서는 인선 자체가 메시지인데 네. 우리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징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첫 번째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호남 전라도 토박이라는 것. 예. 그리고 또 거기에 집안 대대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해 왔다는 점. 네.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는 점. 이런 부분이 상징 자본으로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계시고요. 예. 그리고 지난번 민주당 혁신위 때 김은경 혁신위는 그러한 상징 자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그냥 여성이었고 그냥 전 정부에서 일하다 왔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상징 자본이 우리가 분명히 보여준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러한 우리 당이 외국인을 이렇게 임명하고 영입해서 어떤 선거나 이런 부분에서 국민께 평가를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 19대 때 탈북자 출신의 조명철 전 의원, 예. 그리고 또 이자스민 의원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우리가 북한 인권의 문제 혹은 또 이 외국인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앞서간다라는 의미를 줬는데 이번 인요한 위원장의 인선 같은 경우는 그 의미에 몇 배는 더해진 인선이라고 생각하고요. 한국 정치계에 히딩크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. 아, 히딩크. 네. 알겠습니다.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? 또 헤어스타일이나 네. 네, 이런 것들이 좀 닮은 것도 같은데 자 인요한 교수가 오늘 또 기자들 만나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어떤 그 문장을 인용하더라고요. 또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.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. 이건희 회장님 말씀 중에 참 제가 깊이 생각한 게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.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. 자, 다 바꾸려면 혁신이가 진짜 뭔가 하려면 전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위에게 전권 진짜 약속대로 줄 거라고 보시는지.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개의 태양이 있는 게 싫을 거예요. 본인,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혼자 하나의 태양이고 싶을 겁니다.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한 분을 보게 되면 뭐 인선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인선이기는 합니다만 인물 자체는 괜찮다? 인물 자체는 괜찮죠. 뭐 살아오신 역사성이나 아니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이 사실은 있는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혁신위원장에는 적합한 인물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제대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. 그런 점에서 이번 혁신위는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고 이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유지하는 이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혁신위는 결국에 근원적인 한계를 갖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혁신 없는 혁신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. 마치 대통령이 얘기하신 차분한 변화. 차분한 혁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느낌이거든요. 무슨 네, 절대 말인가요? 공존할 예. 수 없는 말들을 지금 다 같이 이렇게 총망라 해놓은 느낌인데 이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일단 본인을 데려온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예. 두 번째, 대통령을 향해서도 쓴소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마지막으로 가장 예민한 문제, 공천 룰에 대해서도 쓴소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데 과연 외부에서 오신 이 분이 그리고 심지어 원래는 서대문갑 전략공천설이 있었던 분이기도 합니다. 인재 영입으로 데려와서 출마를 시킬 수도 있었던 분을 혁신위원장에 앉혔다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
안에서 사실 모종의 약속과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네. 혁신위원장께서 과연 공정하게 공천에 대해서 또는 이 체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? 오히려 대통령이 강조했던 그 모순적인 표현대로 차분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는 혁신 없는 혁신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인요한 위원장이 뭐 서대문 갑에 좀 영입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인은 나는 다 내려놓고 왔다.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다. 이렇게 좀 선을 긋긴 하더라고요. 자, 근데 어쨌든 총선 6개월 남았기 때문에 결국은 공천 룰 정하는 문제 혁신위가 또 담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잘할 수 있을지. 지금 혁신위는 우리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와는 다릅니다. 지금부터는 이제 선거 트랙이 시작이 됐습니다. 혁신위 다음에 총선 기획단이 등장해야 됩니다. 예. 총선 기획단 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가 등장해야 되고 그 다음은 선대위가 등장합니다. 지금부터 총선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. 마지막 한 달은 선거운동 기간으로 뺀다고 치면은 총 5개월이 남았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기구들이 계속 납니다. 혁신위는 그 기준을 만드는 곳이지 이 모든 것을 관여하는 곳이 아닙니다. 그래서 빠르고 강하게 그 효과를 내주시길 바라고 그걸 위해서 김기현 대표가 인사권 그리고 기한 안건 모두를 다 위임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구성되자마자 그 성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뭐 인사권을 줬다면 어떤 자리에 대한 혁신위원들을 구성하는. 혁신위원들을 구성하는. 자, 알겠습니다. 자, 일단 뭐 오늘 인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혁신위를 어떻게 꾸릴지 또 어떤 메시지를 낼지 그걸 지도부가 수용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